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서 그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갈등의 중심에 선 사안인 만큼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안군이 30년 넘게 지켜온 인구 6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경남 군 지역 인구 1위도 거창군에 내줬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인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내용 짚어봅니다. 창원 원희대로 SBRT가 개통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로 자리 잡은 SBRT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정책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창원시가 지난 20일 대산면 정수장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김해 화포천 준설토 반입으로 인한 식수 오염과 관련해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는 그 호를 따 이름을 바꾼 일해공원을 비롯해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두환 지우기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입니다. 공원 표지석 글씨는 전 씨의 친필입니다. 이곳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됐다 3년 뒤 일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공식적인 심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17년째 찬반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공론화도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국민들 여론도 모아보고 또 공청회도 해보고 여러 절차를 거쳐보려고 했는데 양단체 측이 극렬하게 참여 의사를 내비치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의 생각입니다. 1983년 도비 6,100만 원을 들여 매입 복원됐고 현재 소유는 합천군입니다. 한 해 관리비로 1,200여만 원의 군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입니다. 생가 있고 안내판 문구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본인 스스로는 12.12 이 사태를 쿠데타를 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밀려난 게 정확한 역사적 인식일 건데 이것들을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이외에도 합천에는 군청 앞 기념식수 표지석부터 의병대를 기리는 창의사 현판 글씨 등 전 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합천에서 전두환 씨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민청원으로 일해공원 명칭 폐지부터 대통령 예우 박탈에도 기념사업 등이 이어지는 애매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천 인구는 4만여 명, 국민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기 위해 전 씨와 관련 있는 광주와 부산과도 연대해 진행됩니다. 전두환이 저지르던 만행이 법률적으로 어떤 단죄가 끝났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미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또다시 전두환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이 나뉘며 지역 갈등의 중심이 된 전 씨의 흔적. 이번엔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꾸준히 줄어들던 함안군 인구가 34년 만에 6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군 지역 인구 1위 타이틀도 거창군에 내줬는데요. 지역 소멸 시계가 빨라지자 함안군이 인구 감소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 경남 군 지역 인구 1위를 지켜온 함안군. 34년 만에 인구 6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1월 함안군 인구는 6만 77명으로 6만 명대에 턱걸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5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이제는 5만 9천 명대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거창의 1위 자리도 내줬습니다.
거창이 대학 2곳과 구치소 유치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반면 하만은 유입 요소가 없었습니다. 여기다 인구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했던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병원 등 열악한 생활 인프라는 인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준이라든지 뭐 생활 여건에 대해서 집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돼야 안 들어오겠습니까? 교통편이라든지 물가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 이래야 안 들어오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인구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정착을 이끈 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하만에 창업한 청년들에게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3개 기업 청년 창업가 모두 지역에 정착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편의시설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 환경이 잘 돼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와서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점점 빨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계. 하만군은 생활인구 증가와 청년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의 돌파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원희대로 SBRT가 개통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로 자리 잡은 SBRT의 효과와 또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김정호 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들의 반응과 또 실제 효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원희대로 SBRT가 지난 5월 15일 개통하여 6개월이 지났습니다. SBRT 개통 초기에는 새로운 교통체계와 신호체계 변경으로 운전자나 시내버스 이용객 모두가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SBRT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통행시간은 3에서 6분 정도 단축되었고 원희대로 구간 버스 이용객은 1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차량의 통행시간은 다소 증가되어 이를 개선하는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SBRT 상습 교통 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 공사를 추진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개선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원희대로 SBRT 주요 혼잡 구간인 창원광장, 도계광장, 용지 사거리 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과 연결되는 시청 사거리와 한국은행 사거리에는 창원광장에서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를 분리 유도하여 시내버스의 원활한 BRT 전용 차로 진입과 일반 차량 혼잡을 개선하고 도계광장 구간은 동업 방향 가속 차로를 확보하여 원희대로에서 동업 방향 진입 차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 정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지 사거리는 교통섬 일부를 철거하여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신호체계도 조정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네, 개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요. 시민 협조나 또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희대로 SBRT는 창원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김정호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창원시가 20일 대산면 정수장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김해 화포천 준설토 반입으로 인한 식수 오염과 관련해 반박했습니다. 시는 준설토 오염의 경우 화포천 바닥이 아닌 제방 안쪽의 농경지 절삭토로 오염으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시유지 사용 허가에 대해 조사를 통해 오염토사 반입 시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협의 없이 2차 시유지 사용 허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벌이고 있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 교육청 감사관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1일 오후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교섭 1차 소위원회에서 경남도 교육청 감사관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 단체 교섭조차 존중하지 않는 경남교육청의 감사관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불성실하고 권위적 언사를 한 감사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경남교육청에도 감사관실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교섭 사항임에도 도섭 당시 요청에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관의 태도와 언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달리 의견이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1일 오후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서로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방산 특화 인재 양성, 공동 성과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무인 드론 테스트 필드와 서바이벌 사격 아웃도어 캠퍼스 등으로 활용될 국립창원대의 TUG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협력하고 교육과 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잡습니다. 또 특화 분야에 대한 공동교육 연구와 학술대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21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 호텔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부동산 시장 트렌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오키씨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부동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형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달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에 인접한 공터에 700병상 규모의 동부상권 중증질환 전문센터가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학교법인 인재학원과 가칭 동부상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비해 중증 응급의료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 권역에 필수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남부권 의료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부상권 중증질환 전문센터는 203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며 암센터와 희귀 난치성 질환센터, 소아청소년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21일 오전 9시 46분 연제구 거제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4층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치 담그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2일 오전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사전에 제공된 절임 배추와 양념 등 김치 체험 꾸러미를 이용하며 금정구 영양교육체험센터와 학교 간 화상 연결을 통한 온라인 체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또 오후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족 100가정을 대상으로 김치 담그기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